세계에는 여러 대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뉴요커, 파리지앵, 서울라이트, 그리고 런던어라고 부릅니다. 대도시에 사는 만큼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 도시들은 문화, 예술, 교육, 관광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도시들보다 우월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만큼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런던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최대 도시인 잉글랜드의 수도 런던. 우리가 말하는 런던시는 보통 광역 런던시, 그레이터 런던을 의미합니다. 그레이터 런던은 시티 오브 런던과 32개의 보로, 즉 런던 자치구를 포함합니다. 그레이터 런던의 총괄 아래 각 보로는 재정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역은 과세, 교육, 교통, 환경 등 광범위합니다. 과세를 각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크며 이로 인해 지역별 생활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런던의 대표적 부촌인 켄싱턴과 첼시, 평균 23억 이상을 호가하는 고급 주택들이 모인 이곳엔 소수의 부유한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변두리에 낙후된 주택 단지들에선 하루하루 집값 마련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도시 안 전혀 다른 주거 환경이 공존하는 런던의 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런던시는 지난 20년 동안 인구 증가 대비 신규 주택 건설 물량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습니다. 집값의 폭등으로 발생한 주거 안정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런던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6년 당선된 노동당의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영리 위주 주택 정책을 비판하고 런던의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보를 통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런던시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는 소셜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런던 정부만이 노력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비영리 단체인 포플라 하르카, 사회적 기업인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와 미너일 스페이스, 주민 공동체 브릭스톤 그린에 주목하였습니다. 여러 민간 기업들이 주거 문제의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첫 번째 기관은 포플라 하르카입니다.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런던 금융의 중심 카나리 워프. 도크랜드에 위치한 신도시 카나리 워프 북동쪽에는 낙후된 주거지 포플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포플라 지역은 2차 세계대전 후 제조업의 쇠퇴로 200년이 넘는 빈곤의 역사를 지닌 지역입니다. 1990년대 런던 정부는 카나리 워프를 중심으로 도심 재개발을 이루었으나 바로 옆 포플라는 번화가 속 섬처럼 남겨두었습니다. 1998년 정부는
시민단체 포플라 하르카에 지역재생을 맡기게 됩니다. 하르카는 정부로부터 주택 분양권을 이양받아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창업, 문화 등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포플라 지역을 되살렸습니다. 하르카가 재건축한 건물 중 일부 층수에는 사회적 주택이 포함됩니다. 일반 주택과 임대주택이 드러나지 않게 공존하면서 여러 계층이 섞이는 소셜믹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셜믹스 주택가를 만드는 것은 영국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과도 일치합니다. 저희는 포플라 하르카의 관계자를 만나 하르카의 활동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Something's kind of changed in the last couple of years around regeneration in neighbourhoods, and what the kind of the Great London Authority has been asking for is they want to see residents demonstrate that they support regeneration on where they live. So Poplar Harker as an organisation has always had an ethos around involving people who live in the area, engaging them in the leadership of the organisation. So our main board is made up of, has got local residents on it, and in each area, each neighbourhood, there's local groups, local steering groups that have local residents involved in them. So residents can feed back to us what they like, what they'd like to see happening, what improvements they'd like to see. So this is really new, and in London, we were one of the first organisations to do this. And the estate that we're looking at, Teviot, which is just over there, was the largest ballot. So it's the largest ballot that's happened today. So we started this process of talking to that community. We're interested in improving your estate. What sort of changes and improvements would you like to see? And we did this through a door knocking exercise. So we door knocked every home on the estate. So we spoke to people face to face. And then from that we got a really good sense of kind of what changes and improvements people wanted to see on their estate. We also asked them at that point if regeneration, redevelopment was something they supported. And a lot of people said yes, they did. So we knew it was kind of worth kind of then pursuing and starting to kind of do more detailed work. But I think the key thing was kind of us really listening to what residents were telling us, and then being able to demonstrate that we'd heard what they'd said. So everything that was kind of said to us kind of runs through the software. Thank you. Thank you. 이어서 저희는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재생의 우수 사례지 런던 시내의 코인 스트리트로 향했습니다. (1977년) 런던 시청은 낙후된 테임즈 강변 개발을 민간 업체에 맡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코인 스트리트 액션 그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민간 업체의 개발을 반대했습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민간 업체들은 개발권을 반납했고 런던 의회는 1984년 사회적 기업인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의 개발권을 양도했습니다. 런던시는 법안을 개정하고 자금을 투자하는 등 커뮤니티 빌더스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커뮤니티 빌더스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 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지역 재생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코인스트리트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커뮤니티 빌더스는 16,000평 정도의 부지를 관리하면서 주민들에게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는 지역의회 의원, 전문가, 주민을 아우르는 민관 협의체와 지역 네트워크를 잘 조직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부와 시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코인스트리트 일대는 또다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집값 상승으로 런던 도심에 위치한 이곳에는 고급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런던 외곽에서는 어떻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런던 시내에서 벗어나 빅토리아 라인의 종점, 브릭스톤으로 향했습니다. 이국적인 그래피티와 가게들이 모여있는 브릭스톤은 런던 시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다양한 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다문화 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대부분은 아프리카계 카리브해인입니다. 1981년 브릭스톤에서 인종차별로 인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흑인만을 대상으로 검문하는 것에 반발해 발생했습니다. 이틀 동안 100여 명의 경찰, 70여 명의 시민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한 1999년에는 흑인 공동체를 목표로 삼는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브릭스톤은 런던 시민들의 기피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브릭스톤은 다릅니다. 주민들과 람베스 의회의 노력으로 브릭스톤은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Yeah, there's a lot of changes that has come to Brixton. When I came here first, there was a lot of African Caribbean here, but now it has changed a lot. A lot of Europeans have also come in. People from Portugal, people from Afghanistan, people from Kurdistan have come in, and then there are a lot of them selling meat, selling fish, and so on, which is good. There's diversity. So, yeah, I know public service down there. They use containers. Okay. Yeah, shipping containers to do like an entertainment place where people go there to drink, people go there to enjoy themselves. So it's a good idea. It generated the area very well because they didn't build like concrete buildings to do those sort of pubs, shops, and eating places. This is like a restaurant, eating place, relaxing place where people go there to enjoy themselves. But it was they've used shipping containers to do that. They call it Pop Brixton. It's very exciting when you go there now. 이처럼 브릭스톤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의 협력으로 가능했습니다. 2000년 이후 람베스 지방정부는 폭동과 테러로 얼룩진 브릭스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브릭스톤 시장의 중심 상권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도시재생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2008년 지역 주민과 람베스 의회의 협력으로 브릭스톤 그린이라는 주민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브릭스톤 그린은 람베스 의회로부터 장기 임대를 받아 주민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약 300여 개의 주택을 건설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동체의 유대가 강한 브릭스톤 지역은 브릭스톤 그린 외에도 여러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브릭스톤 빌리지, 브릭스톤 마켓, 팝 브릭스톤 등 지역의 특색 있는 공간들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브릭스톤의 명소 중 한 곳인 팝 브릭스톤에 방문하였습니다. 팝 브릭스톤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판매하고 신생 기업을 위한 작업 공간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 행사나 공연을 위한 장소까지 제공하는 복합 공간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상점을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브릭스톤의 발전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람베스 의회는 임대료 상한제 등을 도입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역시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방안을 촉구하며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가 주거 문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알짜 상권으로 불리며 각종 가게들로 붐볐던 지역이 상가 공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손님이 줄어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되레 오르면서 상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씩 떠나는 건데요. 저희는 공실률 문제의 해답을 런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런던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건물 임대료가 너무 비싸 임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인이 많지 않았고 비어있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런던시는 웸블리 지역에서 한 민간 기업과 손을 잡고 빈 건물을 활용하는
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민간 기업이 바로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 미노알 스페이스입니다. 사회적 기업인 미노알 스페이스는 정부나 지자체, 민간에서 빈 건물을 빌려 소상공인과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미노알 스페이스의 성공은 런던시가 공시를 임대해주는 건물주에게 80%의 감세를 해주는 과감한 결단을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미노알 스페이스는 이제 런던 전역에서 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런던의 공실 감소와 지역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노알 스페이스의 창립자 에밀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So essentially the local authority owns that land and they put an advert out. Really, it's a kind of simple way of explaining it. They put an advert out that says that they want something to happen on it, and then we apply for it and say, well, we could do this. And then they say they have maybe a number of opportunities that they're looking at and they're judging, and then they say, well, we want to work with you based on your track record or based on your experience and your ideas. And so then they have some money to put into the works, and we have to put some money into it too. And we lease the land from them, and we deliver the project. So that's a kind of challenge, I think, for you guys, and how you might facilitate that autonomy with individuals and organisations, so that government don't want to or have to take control over what happens, which is harder than just a suggestion, yeah. And so very much when we started, there was a lot of space that was empty because it was in the middle of a recession. There were lots of people out of jobs, there were no jobs for them, there was no money for them, and we were saying, this is really stupid. Why can't we get in a building and somebody gives us the keys and use it, and people can come and use it, and they can start jobs and they can do what they want to do, their passion or their skill or their drive. Nothing more complicated than saying, give us the keys, we'll clean it, we'll open the doors, people can come in and use it. It's very straightforward. So yes, we're working with Poplar Harker on a project in Canning Town. That's where I was this morning. And it depends. Most of those organisations have very geographically restricted locations that they work in, and we don't. We have a different kind of expertise, so we partner with people. There are other meanwhile organisations that we work with too. It depends what the area needs and where it is. So Poplar Harker are a housing association, so we do quite a bit of work with housing associations. And Brixton Green is a charity, so it's more focused on campaigning for social housing. And so usually there'll be a kind of equivalent of Brixton Green wherever we go, that has kind of resident-led interests. But yes, we kind of coordinate everybody, bring them together, find out what their interests are, what the opportunities are, tap into their networks, start talking to the people that they know, bring all that information together, feed it into a... 저희는 미노알 스페이스의 대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블루하우스 야드를 방문하였습니다. So Meanwhile Space, as a company, started in 2009. Started off with just a shop somewhere. Back then, councils had more money to pay us for the service, to deliver the project, whereas now we have transitioned to become a landlord. So the council doesn't pay us money, but we get our money from the rent, from the tenants. But the difficult, so we've grown quite a bit over the last 2-3 years. Meanwhile has become more popular, especially in the commercial environments such as London. I don't know where I was going with this. Yeah, so the way Meanwhile works is, because we have always new projects starting, initially we have to put in a lot without being paid. And then it takes some time before we get into the black figures when we start to be able to pay ourselves. So it's kind of like we might work for free for the first 1.5 years,
and other existing projects pay my wage and everybody else's wage. No. It means in the meantime, in continental Europe, they have slightly different, so they call it temporary use or in-between use. That's kind of the German translation for it, so it's a little bit different. So this particular project is limited, but Meanwhile Space itself is a community interest company. But we also do have 5 or 6 daughter companies. So there's a limited, there's a charity, and these all can be used for different purposes. The food/beverage offer on the bus. Plus we have this yard space, which also works as an event space. So we have markets, whenever people want to do markets, and that is actually what brings in people. So that works really well if the market operator knows how to promote the market. Because there are 230 something pounds a month. But as you can see, I mean, 230. 이처럼 런던시 당국과 여러 기관들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 시민들은 오늘 당장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주거 정책의 도입보다 빠르게 그들만의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캐널보트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약 15,000명의 시민들이 보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으며 그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트의 구매 비용은 평균 1억 원, 런던 평균 집값의 7분의 1입니다. 정박료를 내지 않으려면 7일에서 14일마다 배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런던 시민들은 작지만 안락한 이 공간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트에서의 삶은 런던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이색적인 새로운 대안입니다. (2017년 6월 14일) 런던 켄싱턴 지역에서 24층 높이의 건물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입니다. 화재는 4층부터 시작되어 24층까지 전소되었습니다. 그렌펠 타워는 런던의 부촌인 켄싱턴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런던 하위 10%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7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지만 불법 거주자가 많아 희생자의 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1973년에 지어진 그렌펠 타워는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부유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로 노후 외관을 가리는 데 그쳤으며 스프링클러조차 없었습니다. 런던의 주거 대책에서 소외된 빈곤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그렌펠 화재 참사는 런던의 빈부격차와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거 문제의 해결은 계속되어야 합니다.